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7월 26일 일요일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는 잘했습니다. 서울 일경주 온리단통 저배당의 삼복승 적중으로 출발했고요. 서울 이경주도 단통 주력 적중 8번, 5번. 이 원더풀 치프가 이렇게 인기가 형편없이 없었는데 강바람이 불고 깜빡이로 팔려버렸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쌍식 8.5배, 복식 5.4배 단통 주력 적중을 했죠. 그리고 서울 삼경주가 첫 번째 승부 경주였는데요. 제가 노렸던 고배당 승마는 바로 1번마 미스틱 글로였습니다. 노렸던 이유는 선행으로 무조건 돌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노렸던 것인데 정말 불운하게도 기립늦발 발주 순간에 요동하면서 기립늦발로 완전 늦발하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너무 또 오늘 또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불운한가 보다. 그래서 정말 일경주부터 좀 열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는 서울 4경주는 또 주력으로 적중을 했죠. 3번, 8번 플라잉 스마트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8번이 3번, 8번 주력으로 충분한 배당 적중을 했는데 요 경주에 3번마 마이티 샤인을 주로 8번을 주력 단통으로 적중을 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작았고요. 제가 현장에서 6번마 스마트 해성이 마필 상태가 좋다.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최종 추천에서는 제가 마번을 추천을 부르지를 않았는데 설명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6번이 3착을 하면서 3복승이 87.4배 고배당이 나왔죠. 그래서 현장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적중을 하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승부경주였죠. 첫 번째 제주의 승부경주이자 고배당을 노린 승부경주였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강초로 팔린 제우스와 4번마 글로벌 황제 두 마리 모두 못 믿는다. 두 마리 모두 빠질 수 있다. 두 마리 모두 빠졌죠. 3착도 못했습니다. 자, 축으로 가져간 마필이 바로 9번마 태응제일이었고요. 여기에 고배당으로 1번을 줄여봤지만은 6번마 가속 직진을 잘 노렸죠. 추천 막권 중에 가장 고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태응제일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발주 순간에 왕기립 완전 늑발. 첫 번째 승부 서울 승부에서도 기립 늑발로 망쳤는데 또 이것도 태응제일이 왕기립 완전 늑발로 꼴찌를 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해서 상심에 차 있었는데 직선주로 해서 중후로 붙어가지고 곽서희가 말을 잘 탔습니다. 중후에서 내측으로 뚫고 추입으로 왕기립 완전 늑발하고도 선전하면서 2착을 해냈죠. 그래서 6번, 9번으로 복숭식 세금도 한때는 88.2배 가장 고배당 대박으로 적중을 했고 3복은 10번마 세븐언더가 와서 184.6배가 나왔죠. 세븐언더도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주의 첫 번째 승부에서 왕기립 완전 늑발해서 또 불운으로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능력으로 와주면서 기수가 잘 타주면서 그래도 대박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 육경주가 서울에 또 승부 두 번째 승부였는데 요거는 종합지 완전 백판 6번마 파카샤인을 노린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팔렸죠. 파카샤인이. 그러면서 선전을 했는데 4번을 강추로 선전을 했는데 4번, 6번 쉽게도 1, 3착 그죠? 1, 3착 5번이 많이 팔렸는데 5번이 2착 3번은 24.3배가 나왔는데요. 아쉽게 서울 육경주 승부는 1, 3착에 그쳤습니다. 제주 육경주가 또 고배당 승부였죠. 바로 추적관리마 5번마 봉선수를 노린 승부였는데 한마디로 요거는 김한담 기수가 실망스럽게 말을 좀 제대로 못 탔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7위였지만 착차는 근소했고 걸음은 여전히 또 남았죠. 다음번에 편성 만나면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 7경주가 제주의 메인 승부 경주였죠.
자, 제주의 메인 승부 경주, 제가 노렸던 자신했던 승부마는 바로 2번마 3다 황제였습니다. 2번마 3다 황제 선행 가서 무조건 돈다 자신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때렸던 것이고요. 자, 이놓고 추천을 일단은 8번마 드림볼트가 체중이 10kg가 빠져서 고부중이라서 믿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체중이 빠진 게 좋다라고 보고 이걸 주력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팔리는 마필들 7번, 10번 반주력급 설명드리는데 이 텐언더를 잘 노렸죠. 텐언더 그리고 번개왕자, 하여가 등의 가능성도 모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놓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론은 2번이 버텼고 텐언더가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텐언더가 우승을 했는데 복식이 107.8배 초고배당 대박으로 적중을 했고 3복은 251.7배였죠. 그래서 메인 승부, 제주 메인 승부를 또 고배당으로 가장 고배당, 추천 막번 중에 가장 고배당으로 대박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경주가 서울의 메인 승부였는데요. 서울의 메인 승부로 내렸던 고배당 마필은 중고배당 마필은 바로 3번마 스터닝머니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유튜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황금어장 인기 1위마이고 가장 유력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데 휘황을하고 나오고 있어서 과신할 수는 없다. 8번마 제너럴 윈드 선행 못 가면은 아웃인데 1번 때문에 선행 못 간다. 못 믿는다. 탄성의 반석 추입으로 와야 되는데 부중도 높고 추입 변수가 있고 역시 과신할 수 없다. 드래곤 킬러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했지만 선행 못 갈 가능성이 높고 못 가면은 못 믿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마들을 모조리 못 믿는다 설명을 드린 거죠. 제가 3번마 스터닝머니를 자신하고 메인 승부로 노렸던 이유는 그 이전 직전에는 전개 11번에서 전개 고정하면서 부진했지만은 그 이전에는 적절한 전개로 선전을 해왔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3번 게이트를 바꿔 나와가지고 최적 전개, 적절한 전개, 중간 선입성 전개, 최하 중위권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스터닝 머니를 축으로 놓고 때린 겁니다. 3번, 1번이 상태가 괜찮아서 3번, 1번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주력 받치기로 봤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관리마, 머스탱 파워 그리고 직전에 선전했던 K드래곤 3 넣고 7구까지도 저는 배팅을 했어요. 고배당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3번마 스터닝 머니가 제 기대와는 달리 잡고 후미로 쳐집니다. 최적 전개를 기대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승부를 안 한 거죠. 결론은 1번이 선행 가서 버텼지만 3위에 그쳤고 이런 9번, 7번 등이 인기마들 싸그리 빠져버리고 동반 입성하면서 초고배당 대박이 터졌죠. 요거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좀 더 잘했더라면은 승부를 안 하게 되면은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가능이 있기 때문에 적중할 수도 있었던 경주인데 그래서 구경주는 승부마가 루이스 기수 왜 그렇게 말을 탔는지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어쨌거나 어제는 그래도 메인 승부 제주 고배당 대박도 적중을 하고 또 충분히 좋은 모습 성적을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요 경마죠. 하루의 승부를 이기려면 후반을 잘해야 되고 또 한 주간의 승부를 이기려면 일요일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 2주 동안 토요일은 대승을 거뒀는데 일요일은 성적이 별로 좋지가 못했죠. 자, 그래서 금주는 일요일에 보다 더 포인트를 두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신예들의 경주인데 2번마 레전드 몬스터가 검증된 마필 2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강축으로 팔리고 용비신성, 삼정셰프 등이 팔리는데요. 레전드 몬스터 보이진 정도가 최선이고요. 그 정도는 믿어줄 수 있죠. 그러나 주로 빠르기 4, 6월 27일 6월 4주차 주간이 주로가 빨랐습니다. 제가 볼 때 1400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정상적인 주로 빠르기 5회 주로보다 최하 1초 이상, 1초에서 1.5초는 빨랐던 그런 주로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그 좀 빨랐던 주로에서 1분 02초 6에 뛰었던 실력이면 결코 그렇게 좋은 능력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4번마 용비신성은 더더욱 못 믿죠. 직전에 빠른 주로, 불량주로 아주 빨랐던 주로 해서 1분 02초공으로 입상을 했던 것이고요. 믿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강추로 팔리지만은 용비산성은 저는 안 보는 마필이고요. 2번도 신마 중에 2마리 이상의 능력을 보이면 또 입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0번마 삼정 셰프라는 신마입니다. 자, 이 삼정 셰프는 첫 번째 주행검사는 늑발하고 추입하는 탄력걸음이 대단히 좋았고요. 직전 경주는 두 번째는 발주는 무난하게 나왔는데 중후미로 처지고 외곽에서 추입하는 걸음은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추입하는 걸음과 탄력으로 봤을 때 능력이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능력 발휘를 기대하는 마필이 10번마 삼정 셰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명파폴도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마필은 주행검사를 3번을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 주행검사에서 충분히 괜찮은 걸음, 탄력과 걸음이 괜찮아서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르샤 스톰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주행검사를 4월 달에 뛴 거죠. 4월 30일 날. 제검마들과 뛰면서 취입하는 걸음과 탄력이 충분히 좋았고 주행검사 후에 시간을 두고 나오면서 더 만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로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1번마 아리온 킨즈가 당구장 2개 잡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아리온 킨즈가 선행력이 있고요. 충분히 영화한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로서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 강공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외곽에 11번마 파워레이서라는 마필도 종합집 백판이지만은 능력 제검마 JD 강자가 뛰면서 착차가 났지만은 걸음은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기록도 좋고요. 때문에 11번으로 분리하고 종합집 백판이지만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가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는 일단은 10번마 삼정 셰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 5번마 피어나리가 강축, 그 다음에 1번마 정문 킹덤이 강력하게 2마리 종합지만 보면은 2마리가 초저배당 깜빠이가 유력해 보이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요게 아마 종합지로 보면은 뭐 1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해야 뭐 2점대가 나오겠죠. 그런 저배당인데 제가 볼 때는 이 2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없을 가능성, 못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마리 모두 2차 간에 혹은 3차 간에도 못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피어나리는요. 직전에 빠른 주로 아주 극도로 빨랐던 주로에서 기껏 해봐야 1분 15초 1뛴 마필입니다. 그죠? 전정 경주시에 1분 16초 1로 입상을 했는데 전정 경주도 다습주로로서 평소보다는 빠른 주로였습니다. 마사의 발표는 주로빨이가 5로 돼 있지만 4 정도 됐던 그런 주로입니다. 그죠? 정상 주로라면은 제가 볼 때는 1분 16초 중후반이나 가능한 그런 정도의 마필입니다. 한편 1번마 정문 킹덤은 직전 경주 시에 선행으로 3차기에 그쳤는데 간신히 3차를 했는데 주로 빠르기 5, 6월 14일 주로에서 1분 16초 9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마리의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2마리보다 훨씬 센 능력만은 누구냐? 바로 8번마 카오스입니다. 자, 카오스는 휘황하고 나오죠. 3월 달에 1분 16초 9로 선행 후에 3차를 했었고, 그리고는 휘황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9번 게이트였는데요. 9번 게이트에서 제어를 하고, 잡고, 모는 것도 아닙니다. 잡고, 시정일관 선행경합을 하는데, 그냥 외곽을 돈 게 아니고요. 한 7, 8엽상 최외곽을 대단히 크게 돕니다.
그러고도 직선으로 잡고 오면서 걸음과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1분 02초7로 2위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검 때 그런 모습상 카오스가 이번 경주에 무조건 능력적으로 믿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놓고 8번, 5번, 8번, 1번으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충분히 요 인기마법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마리 모두 3차 안에 못 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3번마 골드레인이라는 마필이 당구장 하나 잡혔는데 이 마필이 선행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4월달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갔다가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죠. 그리고는 지금 13주 만에 휘황을 하고 나오는데 항상 선행력이 좋은 마필은 언젠가 지구력이 좀 보강이 되면은 일을 내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쉬었다 나오는 골드레인이 선행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마 인디 미니스터. 4번마 인디 미니스터는 주행검사 받고 나오는 10만대. 주행검사를 9번 게이트에서 삐딱 발주하면서 주춤 발주하고 무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선입으로 따라붙어가지고 모래도 잘 맞고 채찍을 조금 몰긴 했지만은 펜스 주행을 하면서 충분히 걸음이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기마들 잘해야 1분 16초 중후반. 그죠? 그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조금만 능력 보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뛰는 마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디민스터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자, 이게 뜻대로 역시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이 마필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2월 28일 날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 무거운 주로 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미흡했지만 직전 경주 시에는 10번 게이트에서 루이스가 타고 선전하면서 나름 육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루이스 타고 나와서 보다 나은 모습, 조금만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인기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뜻대로도 충분히 이번 경주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외곽의 11번 일산 스나이퍼. 당구장 3개밖에 안 잡혔는데, 자, 이 일산 스나이퍼도 주행검사 시에 선행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역시 일산 스나이퍼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8번 마카우스를 축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이런 비인기마들과 오면은 상당한 고배당이 예상이 되죠. 인기마 다 빠져버리면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 카우스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7번마 오아시스 로즈, 그 다음에 8번마 썬더 웨이브, 10번마 루비 공주 등 3마리가 인기가 강한 그런 경주인데 역시 신예들의 경주죠. 그런데 오아시스 로즈는 데뷔전에서 중후에서 4, 5열 외곽 돌고 추익 끈기를 보였지만은 부족했는데 기록도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02초 6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인기가 강합니다. 자, 한편 썬더웨이브는 9번 게이트에서 손경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발주가 양호했지만은 제어를 하고 후미로 쳐진 후에 5열 외곽 돌고 진로도 막히고 탄력으로 끈기로 올라오면서 착차는 있었지만은 오착을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에 서승훈 타고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것이고 선전을 복귀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루비 공주는 데뷔전 때 요 썬더 웨이브를 이겼었고요. 1분 02초 8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 직전에는 4번 게이트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인기마 3마리가 모두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이들 3마리를 모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인기 4위가 예상이 되는 4번마 하늘명장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명장은 요 오아시스 로즈와 같이 뛴 건데요.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1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양호했습니다. 발주를 양호하게 잘 나왔고 초반이 양호했는데 발주를 잘 나오고 초반은 잘 나왔는데 외곽으로 삐졌다 옵니다. 그죠? 최외곽을 받고 나온 마필들이 이런 거를 잘하죠. 외곽으로 삐졌다 오는 거. 그러면서 거리손해, 시간손해. 그러면서 선입에서 선입 전개하면서 그 외곽으로 삐졌다 오고도 선입권 전개하면서
시종 5,6열 외곽, 시종 5,6열 외곽을 돌면서 선입권에서 중후미까지 쳐집니다. 그리고는 그러고는 시종 외곽 돌고 직선에서 그러고도 추입 끈기를 보이면서 올라오면서 요 인기마 오아시스 로즈에게 불과 0.3초밖에 뒤지지 않는 걸음으로 올라왔던 맛들이 바로 하늘 명장입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가 4번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발주가 충분히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 무난하게 나오면은 이런 인기마들보다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하늘 명장입니다. 때문에 부산 1경주는 다른 살필 마필들도 있어요. 종합지 당구장 하나 잡혔지만은 이런 금빛 스프링이란 마필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구배당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살필 마필들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복병마 4번마 하늘 명장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경주인데요. 4번마 베스트 웨이온이 인기 1등, 델타 이글이 인기 2등, 그 다음에 PNS 건저, 붉은 여선사 순으로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 경주는 6등급 기복마들, 그렇게 능력이 좋지 못한 기복마들의 경주죠.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은 4번마 베스트 A1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상승 능력을 보이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죠. 때문에 직전에 그 실력이면은 또 순발력상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기도 해서 선행도 유력한 만큼 4번마 베스트 A1은 능력적으로 믿어줄 만합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 델타 이글은 추입으로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 2착을 했던 것이고요. 추입만으로서 변수가 있고 과시할 수 없습니다. 또 붉은 여전사 역시 추입마로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전개도 변수가 많고 장담 못합니다. 때문에 요 5번마 PNS 건즈가 직전에 마이야가 타고 발주 잘 나와서 제어하고 선입 전개로 안배를 잘하고 끈기로 선전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딱 그렇게 타주면 되죠. 4번이 선행 가면 그 외곽에서 그래서 요 PNS 건즈는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도 고배당, 중고배당 가능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마 그랜드 커리지가 직전에 추입하는 걸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추입으로 이런 마필들 인기마들과 겨뤄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마 맥스맨도 직전 경주는 1700에서 부진했습니다만은 전정 경주 시에는 붉은 여전사와 거의 대등하게 뛰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2번으로 게이트 유리에서 루이스 기승하고 나은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마가 또 맥스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9번마 청강봄입니다. 당구장 2개 잡혔죠. 그런데 이 청강봄은 한마디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요.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약간 점프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가 못했죠. 그리고는 무빙 해가지고 중간선으로 붙어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 4착을 했는데 직전 5월 16일 주로해서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인기마 델타 이글과 붉은 여전사 같은 5월 16일 날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이들 인기마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번에 충분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별로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잘하면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변수는 11주 만에 출전하는 10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 공백이 관건이지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마 청강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마 베스트 A1을 축으로 고배당이 올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자,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2번마 골드로저가 서성 기승하고 강추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이번 경주 상대들 벌마의 거인 또 모어 퀴크리에 비해서 뒤지면서 4위에 거쳤던 마필인데요. 직전에는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발주 순간에 요동하다가 늑발, 그죠? 요동하다가 고착성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빙해가지고 4코너 선입까지 올라왔지만은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정상 발주를 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엔 서중까지 기승해서 이렇게 강추로 팔리고 2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유력합니다. 자, 이게 3번마 소우페스트가 최은경 안장인데 최근에 연속 3, 4착에 그치고 있는데 직전에도 착지가 좋지가 못했죠. 자, 이번 경주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 가능한 마필이 또 소우페스트입니다. 여기에 벌마의 거인도 최근에 역시 3착, 2착, 4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검증된 능력상 1600m 역시 이번 경주 선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복병마로 기대치를 갖는 마필은 9번마 행복트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시에는 심한 고갯질하면서 꼬장늑발하고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추입하는 끈기는 보였죠. 자, 그런데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 이면은 이번 경주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고 순발력도 있는 그런 마필이죠. 때문에 행복트리가 보다 배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고배당 가능마들도 있습니다. 4번마 챔프의 영광인데 이 챔프의 영광도 충분히 400m에서 3착을 했던 실력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감량이점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광선대로란 마필도 전정 경주 실력이면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죠. 결국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잠재력이 있는 11번 닥터 프린스 같은 마필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어찌됐든 2번마 골드로저를 축으로 후착은 혼전이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마리가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죠. 1700m, 5등급 1700경주. 지산 레이블은 게이트 2점으로 선입권에서 끈기로 선정 가능할 수 있는 마필. 금피 파워는 직전이 실력이고요.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3착을 했고 전정 경주도 선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 능력으로 선정 가능한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휴양마, 그죠? 그 다음에 청월, 인기 1위까지 지금 다투게 생겼는데요. 청월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직전에 주로가 빨랐고, 한마디로, 이전, 보여진 단거리에서도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결정적으로 1700 거리 첫 도전. 그죠? 청월은 저는 못 믿습니다. 자, 문학벨. 끈기로 탄력으로 중위권에서 혹은 중후에서 추입으로 끈기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장담할 능력은 아니죠. 장담은 못합니다. 한편 럭키조이는 보이진 전력상 분석상 도전마 정도. 자, 그러면은 청월은 매우 못 믿는다. 거의 날릴 예정. 요 세 마리는 충분히 선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고 럭키조이는 도전마 정도. 자, 이렇게 인기마들을 분석을 해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이클립스 베이도 아마 현장에서는 좀 제법 팔릴 겁니다. 왜? 직전에 선행 가서 문학벨과 큰 차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가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복병으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고배당 20마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2번마 러브 스칼렛입니다. 당구장 3개밖에 안 접했죠. 이 러브 스칼렛 직전 경주 시에 인기 거의 꼴찌로 팔렸는데 종합주 백판이었고 인기 거의 꼴찌로 팔렸는데 제가 고배당 환수지력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5.0배 제가 주력으로 적중을 했는데 요 고배당으로 러브 스칼렛 환수지력으로 노리셔라 추천을 해드렸는데 선전하면서 뚫고 추입으로 이 럭키조이를 이기고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요 러브 스칼렛입니다. 그러면서 삼복승식이 무려 45.1배 고배당이 나왔죠. 자, 그랬던 마필이 바로 러브 스칼렛인데 직전에 제가 이 러브 스칼렛을 추천해 드렸던 이유는
전정 경주시에는 요 지산 레이블과 같이 띈 거였습니다. 지산 레이블은 중간 선입 전개로 적절한 전개를 하고 오착을 했는데요. 요 러브 스칼렛은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중후에서 분리한 전개하고 끈기와 탄력으로 요 지산 레이블에게 간발의 차로 지면서 대등한 걸음, 오히려 걸음과 여력은 더 낫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러브 스칼렛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선전하고 3차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 경주 인기마 중에 한 마리 럭키조이를 이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입상을 한 게 아니죠. 직전에도 3차 간 거죠.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같이 겨뤘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강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고 능력으로 충분히 게이트 2점으로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승부를 해준다면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우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2번마 러브 스칼렛입니다. 그래서 2번마 러브 스칼렛이 고배당 1순위 노림마가 되겠고요. 자, 이게 고배당 2순위 노림마가 또 있는데 바로 9번마 피프티9 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8전에 빵빵빵 8전 동안 입상을 못한 마필이에요. 직전에 4차 간 게 가장 잘 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필을 왜 노리냐? 이 마필은 보시면은 미국산 마필입니다. 그죠? 부중이 4.5가 늘었어요. 왜죠? 강급마. 미국산 외산 말이기 때문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중이 늘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피프티9 킹이 직전에 1600m 8번 게이트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선행경합 강공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사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실력이면은 이번에 1700 거리 첫 도전이 문제지만 직전에 1600에서 보여줬던 그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은 충분히 선행까지 쏠 수도 있고요. 선행이든 선입이든 해볼만하다 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피프티9 킹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4경주 충분히 승부로 기대치를 가지고 고배당을 노리고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설명드린 두 마리 1, 2순위 잘 노리고 현장을 살피고 최종 마번을 결정해서 붙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두 마리가 강력하게 초저배당이 예상이 되죠. 4번마 플렉스 엔진과 7번마 파워풀 썬더 두 마리가 강력하게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로 충분히 이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플렉스 엔진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땀봉킹이 우승했던 약한 편성에서 땀봉킹의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으로 2차 입선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의 능력을 보면은 전전 경주 1분 14초 8, 그 이전 경주 1분 15초 0, 1400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상주로에서는 잘해야 1분 28초 후반이나 1분 29초 그 정도 뛰는 마필입니다. 그죠? 결코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풀 썬더. 파워풀 썬더는 전전 경주 1분 28초 6으로 우승을 했죠. 직전에는 1분 27초 3으로 기록이 좋아서 인기를 강하게 보는데 뭐다? 직전에 주로가 빨랐다. 그죠? 거기다가 승군전. 그죠? 역시 1분 주로 빠르게 5상에서 1분 28초 때 중후반이나 가능한 마필. 그래서 두 마리 모두 빠져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마 리치트리입니다. 자, 리치트리는 전 경주는 부진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후미에서 외곽 추입 끈기를 보였지만 의외로 부진했는데 물론 워낙에 기복을 보이는 기복 부진성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과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직전에는 좀 못 뛰고 부진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직전의 부진은 또 부중이 57이라서 부중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찌됐든 서승훈 기승하지만 2.5가 빠져서 54.5의 부진이에요. 그런데 이 리시트리가 전전 경주 5월 29일 주로 해서 1분 27초 8로 입상을 했는데 이 능력이면 이번 경주 무조건 쌍대가리입니다. 그죠? 10번 게이트에서 무빙 해가지고 4, 5력 외곽 돌고 무빙해서 선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5월 전전 경주 능력이면 리치트리가 무조건 대가리죠. 그래서 이번에 서승훈까지 기승했고 감량이 좀 더 있고 게이트도 유리하고 축으로 밀어주는 마필은 바로 3번마 리치트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국대 이어로가 어찌됐든 직전에 추입으로 리치트리를 이기면서 가능성을 보여서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테이크 인디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마필이고요. 요 6번마 게인 더 서밋이라는 마필인데요. 10마입니다. 10만대 연습쟁 시에 주행검사도 선입으로 주폭과 탄력이 충분히 양호했고요. 또 연습쟁 시에도 왕길이 완전 늦바라고도 꼴찌에서 취입하는 주폭과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외산마입니다. 호주산, 그죠? 호주산. 그래서 요 게인 더 서밋이라는 신마가 주폭과 탄력이 좋아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또 엘카 사도로 서기오름 이런 마필들도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일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력한 인기마 두 마리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경주이고요. 두 마리 모두 받치기나 고려하는 정도가 되겠고 보다 배당을 노리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는 20년 세월과 스톰라이트 두 마리가 강력하게 깜파이로 팔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스톰라이트는 경합 선입 전개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5위에 6위에 그쳤고요. 20년 세월은 기대만 못하게 순발력에서 밀리면서 중위까지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추위 끈기로 올라오면서 스톰라이트를 이겼던 마필이 20년 세월이죠. 자, 그래서 직전에 복귀상으로는 20년 세월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20년 세월은 이번에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해졌고 스톰라이트는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해서 선행 가면은 이번엔 또 스톰라이트가 20년 세월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중에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 건데 후차권으로 뭐 라온 킹스맨 또 실라이 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인기 3위권으로 보다 인기가 좋은데 이들 마필들은 능력으로 저는 안 된다, 못 믿는다라고 보는 마필들이고요.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야 되는 마필은 바로 1번마 케렌시아입니다. 자, 케렌시아는 직전 경주 5번 게이트에서요 선행 경합을 벌이다가 쉽게 5위에 그쳤습니다만은 근선차 목차로 간발의 차로 오차를 했던 것이죠. 직전에 루이스가 타고 선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를 1번을 바꿔놨습니다. 충분히 직전에 선행력이라면은 능력이라면은 1번 게이트에서 2점으로 선행도 갈 수도 있고요. 선행을 못 가도 직전 정도는 무조건 뛰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직전의 기록 6월 27일로에서 1분 27초 3. 자, 요 스톰라이트와 20년 세월 6월 28일 주로 해서 1분 28초 1 스톰라이트 20년 세월은 1분 27초 8. 보시면은 주로 빠르긴 똑같아요. 4. 그죠?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주간. 훨씬 더 잘 뛴 마필이 바로 케렌시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인기가 이렇게 별로 없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거나 직전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볼 땐 직전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케렌시아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3번마 베스트 조이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 베스트 조이가 직전에는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꼴등했습니다. 부진했죠. 그리고 전적 경주는 1700에서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베스트 조이도 지난 5월 2일 경주 시에
1400 주로 빠르기 6 정상 주로에서 선행을 가자 대차로 우승을 하면서 1분 28초 2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5월 2일 날 선행 가서 우승했던 그 실력이면 되기 때문에 베스트 조이가 비록 직전에 꼴등으로 부진했지만은 이번에 또 선행에 무난하게 성공을 한다면은 1번, 3번, 1번, 2번을 지키고 선행을 간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더욱더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마필이 또 있는데요. 바로 5번마 청룡기운입니다. 자, 청룡기운은 직전에 빠른 드로에서 부진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부진했습니다만은 그 이전 경주 4월달 1분 29초 3, 5월달 1분 28초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전력상 이번에 감량이점이 있고요. 김태용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해서 충분히 끈기로 선입권에서 붙어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청룡기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력한 인기마 두 마리가 선정 가능하나 장담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1번마, 복병마, 케렌시아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렌시아를 노리고 승부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스텔스 킹맨이 강하게 인기 1등이고요. 나머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 스텔스 킹맨이 일단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전적 경주 5월 31일 무거운 줄에서 우승을 했었고 직전에 2위에 그쳤는데 3전에 복승률 100%. 그죠? 그래서 스텔스 킹맨이 잠재력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더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이 혼전인데 돌아온 3선 서승훈 한장이고요. 최근 두 경주 연속 3차의 실력이면 기대할 만하다. 2번마, 3번마 닥터헌터 전 경주 시에 우승을 하고 지금 공백을 두고 출전해서 문제인데 전 경주 우승 실력이면 선정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폭풍 전정 경주 3차를 했던 무거운 주로 3차를 했던 실력이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또 하늘폭풍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닝규 일격 가능한 마필이죠. 감량이점이 있고요. 송경민 감량이점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노블린드 역시 감량이점이 있고 일격이 가능한 승군전이지만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스텔스 킹맨을 일단 축으로 봐주면서 나머지는 혼전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또 혼전이죠. 외곽에 11번 금적산, 10번 관악산 원더풀 두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 다음으로 2번 삼정레이디, 8번 파인핑크 등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혼전입니다. 금적산은 문제가 뭐냐? 승군전, 여기다가 11번 최외곽 분리,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또 기복도 보였던 기복마이기도 하고 장담 못하죠. 관악산 원더풀 더더욱 못 믿습니다. 왜? 휘양마, 그죠? 휘양마라서 더더욱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번마 삼정레이디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직전에 주로가 빠르긴 했지만 좋은 기록으로 선전했고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이전 능력으로도 선정 가능해서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인핑크는 인기가 제법 좋은데 결정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중에 온다면은 파인핑크와 관악산 원더풀은 못 믿겠고 그래도 금적산 이동화와 김정진의 선정레이디 2번, 11번 두 마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당연히 배당과 중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을 노리는 그럴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복병마로 7번마 원더풀 어롱입니다. 이 원더풀 어롱도 직전 경주 시 제가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환수지력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 경주도 원더풀 어롱 다시 한번 김태원 타고 나왔는데 충분히 최근 두 경주 선전 능력상 원더풀 어롱이 선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다 고배당으로 3번마 3명 다이아인데요. 자, 이 3명 다이아가 최근에 추임마로 각지를 변경을 하면서 서서히 한 단계씩 차선을 올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직전에 1600으로 거리 늘리고 나서 보다 기대할 만 하겠다라고 보고 직전에 노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에는 마필이 늑발에다가 기대면서 외곽으로 외측 사행을 하면서 꼴찌로 쳐져가지고 한마디로 기대보다 못하게 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부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부진해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데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이전 경주들에서 가능성을 보이면서 한 단계씩 상승해 오고 있었던 마필이고, 이번에 1400으로 다시 거리를 줄이고 나왔고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 가능마가 바로 3명 다이아입니다. 또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5번마 베스트 천하도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 2월 28일 날 무거운 줄에서 베스트 천하가 꼴찌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었죠. 그 능력이면 고배당 가능합니다. 당시 이번 경주 인기 1위마 금적산이 한참을 뒤지면서 5위에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 종합집 백판이지만 베스트 천하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마들 모조리 과신할 수는 없는 그런 경주고요. 자, 일단은 저는 복병마, 원더풀 오롱, 고배당마, 추적관리마, 3명 다이아, 종합집 백판 베스트 천하까지 살피고 현장을 잘 살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5등급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10번마 벌교의 힘이 인기 1등, 4번마 플렉스칸이 인기 2등,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 1400 경주인데요. 자, 과연 벌교의 힘이 인기 1등이냐? 저는 아니다. 못 믿겠다. 벌교의 힘 서승훈까지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잘해야 아주 잘해야 정상주로 해서 1분 28초 중반 정도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플렉스칸은 직전에 빠른 주로 해서 1분 27초 2를 뛰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무거운 주로 1분 29초 8. 역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원더풀 월드트리가 되겠는데요. 부중이 3kg가 늘어난 것이 변수고 기수가 김동영으로 바뀐 게 변수인데 직전에 1600m에서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이면서 막판에 잡히고 사착을 했죠. 자, 어쨌든 이 월드트리가 이번 경주 선행이 유력하고요. 거리 줄이고 나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월드트리입니다. 자, 이게 1번마 오아시스 아델이 1번기 뒤점으로 직전에 1800에서 선전 여세로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최근에 부진해서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잘 뛰었던 능력이면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잘 뛰었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이 되겠는데요. 1번마 JD 강자가 인기 1등인 가운데 생각보다 혼전입니다. 그죠? 5마리 혼전에 8번까지 하면 6마리 혼전. 그죠? 자, 그러나 이번 경주 1번마 JD 강자가 능력적으로 밀어주는 마필입니다. 재검 때 외곽 선두경합 후에 선입전개하고 잡고 오면서 대단히 좋은 거는가 대단히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고요. 1600 경주 거리가 문제이지만 1400에서 충분히 대차로 좋은 걸음으로 우승도 했던 마필이고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이번 경주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바로 1번마 JD 강자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 2번마 초콜릿 이전에 1600에서 잘 뛴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최근 두 경주 대상 경주이긴 했지만 두 번 모두 꼴등했어요. 물음표. 당연히 물음표죠. 검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골드 글로벌 타임
직전 경주 휴양하고 나서 부족했고요. 이번에 정상 주기에 안드레가 타고 있는데 휴양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휴양 이전의 능력도 포화주로 빠른 주로 해서 전력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외곽의 문학축제 인기를 모으지만은 직전에 선전했지만은 주로가 빨랐고 이번에 게이트가 10번 1600m 최악 10번으로 분리하고 거기다가 보중도 4.5가 대폭 늘었고 역시 믿어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상 히어로는 직전 경주 부진했어요. 왜 부진했죠? 직전에 인기 4위로 팔리고 부진했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체중이 15kg가 대폭 불어나서 그죠? 휴양하고 나왔는데 체중이 불어나가지고 부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상 주기이기 때문에 이 체중이 불어난 것이 빠지고 상태가 좋다면은 휴양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으로 선전이 가능한 마필이 정상 히어로죠. 자, 결론은 1번마 JD 강자는 축으로 믿어주는데 후차권 인기마들은 모조리 믿어옵니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빼판입니다만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주는 고배당 기대치도 있는 그런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거나 JD 강자 축으로 애매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판타스틱 이글이 올머리 초강축인데요. 유력하죠. 직전 경주시의 6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서수훈이가 우승을 해줬기 때문에 유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중이 지금 3kg가 대폭 늘었고요. 직전을 빼면은 이전에 기복도 보이고 전전 경주 부족하기도 했고 이렇게 절대 강축으로 월등한 능력은 아닙니다. 자, 탄탄대로 인기 2위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여진 전력상 선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개 변수, 추입성 마필로 전개 변수가 있죠. 엠버니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160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1800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못 되고요. 도전마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네버스톱 희망. 직전에 늦발, 주춤 늦발하고 추입이 양호했던 모습인데 같이 됐던 마필들 경복 스트레가 두둥 이런 마필들이 그다음 경주에 선전했고 직전에 늦발하고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직전의 편성상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죠? 1800 거리 첫 도전. 그죠? 1600에서 아무리 잘 쳤어도 1800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운주 매직. 게이트가 8번으로 불리합니다만 직전에 좀 늦발하고 외곽 돌고 끈기를 보였는데 정상 발주하면 선입 전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고 선정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복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고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상인볼트입니다. 자, 상인볼트 직전 경주 시의 1번 게이트였고요. 저는 선입으로 혹은 중간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잘 나와가지고 예상대로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버텼지만은 막판에 잡히고 아쉽게 3차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1분 55초 3. 1분 55초 3으로 3차를 했는데, 자, 직전에 요 상인 볼트가 뛰었던, 주로빠리가 건조주로 4였습니다. 그런데, 판타스틱 이글이 직전에 1분 55초 1로 우승을 했는데, 역시 건조주로 주로빠리 4. 주로는 거의 똑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판타스틱 이글이 직전에 우승한 기록이 1분 55초 1입니다. 자, 상인 볼트 직전에 3차를 했던 기록이 1분 55초 3입니다. 불과 0.2초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인 볼트는 이번 경주 별다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 선행 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상인 볼트가 선행마가 아니죠. 추입형 마필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직전처럼 또 선행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다가 판타스틱 이글은 부중이 3kg가 늘었는데 이 상인 볼트는 1.5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인 볼트가 선행 가서 판타스틱 이글도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요 상인 볼트를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KRA 컵스 클래식 대상 경주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달코 다른 능력마들, 새로운 능력마가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죠. 자, 글로벌 히어로, 글로벌 히트. 직전에 선전했고 1번기에 뒷점 있고 강추로 팔립니다. 유력하죠. 석세스 백파, 직전에 선입 후에 아쉬웠지만은 이번 경주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 선입 선정 가능하고요. 강풍마 역시 직전에 외곽 16번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했고 역시 선정 가능마. 스피드형 직전에 부진해서 믿으면 안 가지만 도전은 가능한 마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마들이 팔리고 인기마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도 당연히 고배당 가능마가 있습니다. 우선 정문코빗 당구장 2개 세모 하나 잡혔는데 이 정문코빗이 지난 작년도 KRA컵 경주에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강공으로 선두경합하고 이번 경주 인기마들에 이어서 근소한 차로 4차를 했었죠. 당시에 멀로가 타고 선전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거리는 2000m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2000m죠. 자, 그래서 작년도 KRA컵 경주에서 선전했던 정문코빗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기수가 누굽니까? 다실바죠. 그래서 정문코빗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자, 여기에 더욱더 고배당으로는 당구장 한 개 잡힌 6번마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자, 영광의 퍼스트 직전 경주 시에도 이번 경주 상대들과 뛰면서 근소한 차로 5착을 했습니다. 자, 영광의 퍼스트가 지난번 2월 달에는 글로벌 히트를 이기고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영광의 퍼스트죠. 자, 그런데 이 영광의 퍼스트가 최근에는 모두 세 번 모두 송경윤이가 기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우승할 때는 누가 탔죠? 이효식, 그죠? 이효식이가 타고 이겼던 겁니다. 자, 이번에 기수가 이효식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퍼스트와 정문코빗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이다. 고배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요 고배당 가능마 2마리 중에 1마리가 한번 맞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3등급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3번마 금화 어댑트가 올머리 초강추로 팔리고 후차권이 또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금화 어댑트 유력하게 볼 수 있어요.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고 유력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변수는 늘어난 부중, 그죠? 3.5가 늘어난 부중이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상대마 중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4번마 챔프손입니다. 자, 챔프손이는 이번 경주 점핑 출전입니다. 그죠? 4등급에서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건데 부중이 최저 부중 51kg를 받고 나왔죠. 그런데 이 챔프소니가 이번에 1400으로 거리 줄이고 나오는데 직전에 1800에서 부족했지만은 1400에서는 충분히 선행 선입으로 최근에 1600에서 보여줬던 능력상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챔프손입니다. 자, 여기에 판타스틱 블루. 판타스틱 블루는 직전 경주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발주시에 11번마에게 밀려가지고 외곽으로 크게 삐졌다 오면서 방해를 당했고 그러면서 무빙해가지고 외곽 크게 돌고 추입 끈기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석패했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 판타스틱 블루도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데 변수가 있죠. 변수는 뭐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유니언 챔프는 제법 인기가 있지만 도전 가능성 정도. 안쪽에 하늘보스는 쉽지는 않고 대원하라가 직전 선전 제세로 고배당 일격 가능성. 그 다음에 퀸티케 고배당 일격 가능성 있는 마필 뚝선배에서 5차. 그죠? 즐거운 동행도 직전에 유니언 챔프보다 1400 통과 시점에서는 앞서서 통과했던 마필로서 일격 가능성. 플루토도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일격 가능성. 발마 브라운도 종합적 백판이지만 잠재력상 일격 가능성. 즉 이번 경주는 인기마 금화 어댑트 분석상 재분석입니다. 샘프손이 판타스틱 블루 3마리의 보이진 최근 능력이 나은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은 거의 모두 비슷하다, 혼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머지 가능마 중에 현장 상태가 아주 좋은 마필은 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일단은 이 세 마리 인기마 중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혼합 4등급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2번마 관악산 스카이가 올머리 강추로 팔리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왜? 휴양마. 그죠? 제주는 휴양마를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만 서울, 부산은 아니죠. 휴양마는 항상 검증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휴양하고 나오는 관악산 스카이 과신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 벌교낙성 직전에 6월 13일 주로 해서 선전 3차가 됐고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다음에 샤이닝로드 최근에 번번이 인기보다는 못한데 어찌됐든 도전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자, 그런 가운데 파사 스파크입니다. 전정경주 메인 승부의 주인공이죠. 파사 스파크의 소프트 파워 3번, 9번 복승식 고배당 50.8배, 쌍식은 100배가 훨씬 넘었죠. 단통으로 메인 승부 주력으로 대박으로 적중했던 그 파사 스파크죠. 직전에도 제가 축으로 믿어줬고 기대대로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뒤지는 기록이죠. 직전에도 빠른 주로 기록이었고요. 그런데 기록과 관계없이 이 파사 스파크 미국산 마필로서 충분히 3세마로 충분히 더 나은 능력도 보여줄 수도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도 선정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티나 K 전혀 인기가 없죠. 그런데 직전에 이 파사 스파크하고 같이 외곽에서 날라오는데 파사 스파크 이상의 아주 좋은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해서 문제이지만은 요 티나 K가 이번에도 정지연 타고 할 말이 있다. 그죠? 취입이 통하는 흐름이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어떻게 뛸지 궁금하고 관심을 두는 마필은 바로 요 4번마 파리에 불 것입니다. 1800m 거리 첫 도전이고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서 평소 같으면 제가 안 보죠. 그런데 요 파리에 불 것은 미국산 3세마로서 본래 기본 순발력도 있고 능력이 충분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 늦발하고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주를 늦발을 잡고 하니까 거리를 일부러 1800으로 늘려서 나온 건데 1억 2천만 원 가까운 고가마로서 늘어난 거리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파리에 불 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기타 외곽의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11번마 최고 벨트란 마필도 휴양하고 제곱맞고 나오는데 미국산 3세마로서 3점밖에 안 뛴 마필입니다. 4점밖에 안 뛴 마필이죠. 자, 그런데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3착을 1400에서 데뷔전 때 3착을 했던 마필이고요. 직전 재검 때 마 체중이 무려 22kg가 빠졌음에도 체중이 526kg. 즉 무슨 얘기냐? 체구가 대단히 큰 마필이고 느린 유형의 마필이지만 주폭과 탄력이 그만큼 아주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때문에 장거리에서 나은 능력이 기대되는 마필이 바로 최고 벨트인데 주행검사 시에 충분히 탄력과 그러면 역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배당마 최고 벨트의 가능성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혼전이고 조심을 하실 그런 경주가 되겠고 현장을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마가 있죠. 코리안 드림, 엔딩파이어, 봉화스테이 세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승부마는 바로 2번마 히어로 치타입니다. 한마디로 전정경주 기복을 보이고 부진했던 바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전정경주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능력으로 제 분석으로는 이번 경주 가장 세다라는 판단이고 휴양을 하고 나오지만은 문제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능력으로 이번 경주 가장 세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2번마 히어로 치타입니다. 자, 히어로 치타의 인기마 중에 오면은 배당이 크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말과 오면은 배당이 좋을 것인데 일격 가능한 마필들이 있어요. 1번 마 드림하너라든가 3번 마 프리더원 이런 마필들이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경주는 2번 마 히어로치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승부를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이 되겠고요. 승부경주 그리고 승부경주하고 관심경주들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우선 부산은 1경주, 그 다음에 3경주, 5경주, 6경주, 1, 3, 5, 6 4개의 경주나 되는데요. 지금 1, 3, 5, 6 4개의 경주가 되는데 지금 부산의 메인 승부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5경주를 가느냐 3경주를 가느냐. 5경주나 3경주 중에 메인 승부를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확실하게 좀 결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5경주는 바람 불고 배당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경주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최종적으로 살피고 현장 가기 전에 살피고 현장에서 1경주 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2경주, 4경주, 5경주, 10경주입니다. 서울은 2, 4, 5, 10. 2, 4, 5, 10이 되겠고요. 자, 서울의 메인 승부는 역시 부산과 마찬가지로 4경주를 가느냐 5경주를 가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5경주는 바람이 불고 역시 또 부산과 마찬가지로 배당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경주를 메인 승부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2, 4, 5, 10 4개 경주가 승부경주가 되겠는데 4경주가 메인 승부다. 부산은 1, 3, 5, 6 부산은 1, 3, 5, 6이 되겠는데 이거는 3경주와 5경주 중에 최종적으로 1경주 전까지 고심을 더해서 메인 승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최근 2주 토요일은 대승을 거뒀는데 일요일은 부족했죠. 자, 이번 주도 어제는 토요일은 잘했죠. 대승을 거뒀는데 오늘 일요 경마도 대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휴장 전 대승으로 한번 시원하게 쉬실 수 있도록 좋은 모습,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영원히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